시작해 봅시다. 우리 책에 오늘 산과 연기 파트 나와 있어요. 산과 연기 펴봐. 페이지가 있니? 네. 산과 연기. 우리 산과 연기 우리 책에는 정의는 안 나왔는데 화학원에서는 정의부터 출발을 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브랜셋 로리 정의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정의부터 출발을 할게요. 산과 연기의 정의의 첫 번째 누구의 정의가 있냐면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어.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요. 근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라는 이름으로는 가르쳐주진 않았어. 그래서 산을 뭐라고 아레니우스는 정의를 했냐면 산은 우리가 엑시드라고 얘기하죠. 이런 조건이 있어. 수용액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우리가 이제 H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지. 이 H 플러스를 뭐라 그러냐면 수소이온이라 그래. 이제 교과서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소이온이 물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봐라.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고 물 분자가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 비공유전자쌍이 이 전자가 없잖아. 얘한테 이렇게 주면서 결합하는 거야. 나중에 그럼 이제 어떤 결합 구조가 되냐면 이런 구조가 돼요. 이렇게 고2 때 이과생들은 고2 때 배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물속의 H 플러스를 이렇게도 설명을 해. 얘가 H3O 플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우리는 옥소늄 이온이라 해요. 영어로는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얘기해요. 옥소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소이온, 옥소늄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책에는 그냥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걸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HCl 이렇게 쓰면 G라고 쓰잖아. 수지야 이거 뭐라고 읽게? 맞춰볼게. HCl의 가로로 G라고 쓰면 뭐라고 읽게?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수소라고 있습니다. 염화수소 기체라고 읽어? 근데 얘가 극성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지 물에다 녹이면 잘 녹아. 물도 극성이고 얘도 극성. 극성끼리끼리 잘 녹는다 했지. 그래서 녹으면 뭐가 되냐면 똑같이 HCl이라고 쓰고 여기는 L이라고 써. L은 액체란 뜻이거든. 그래서 HCl 기체가 물에 잘 녹아있으면 우린 얘를 뭐라 그러게? 들어봤지? 염산이라 그래.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AQ라고 쓰게. 수용액이란 뜻이야. Cl-A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나온 거잖아.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더라. 우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산이라고 얘기해. 얘도 염산도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H3O 플러스라고 써. 옥소늄.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은 옥소늄이다. 이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산이라고 정의했다. 그 다음에 염기 정의해봅시다. 염기는 우리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어떤 사람들은 알칼리라고도 얘기를 해. 이제 환경공학이나 토목공학 하는 데에서도 이제 물을 다루거든. 그 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뭐 알칼리니티 뭐 이런 말 써. 알칼리성. 우리가 요새 고기 많이 먹고 흰 쌀밥 많이 먹고 이러면 얘네 여학생들은 요새 가정가사 이런 거 안 배우나? 그런 과목 안 배우니? 그런 거 이제 식품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흰 쌀밥이나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요. 사람이 산성화되면 되게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까탈스러워진다 그랬지. 좀 무뎌져야 되는데 두리뭉실해야 되는데 감자처럼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물질인 감자를 많이 먹어야지 산성화된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자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꾼다. 근데 산성의 반대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알칼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영어로는 베이스가 염기예요. 물론 알칼리성,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으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칼리 금속에 OH가 많이 잘 붙어있거든.
그래서 염기성 있는 부분이 알칼리성이 좀 많아. 알칼리 금속들이 많아. 그래서 알칼리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가 알칼리성 이온 음료, 게토라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게토라이 먹어봤어? 거기는 레몬산 뭐라 그러지? 그런 산들이 들어있어서 pH 찍어보면 산성이에요. 근데 알칼리성 이온 음료라고 하잖아. 거기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염기성이 아닙니다.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다. 산의 반대는 염기다. 영어로는 베이스다. 근데 간혹 알칼리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알칼리라고 써도 맞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산성화돼서 우리가 감자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약 알칼리성이 우리 몸에 좋대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 베이스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역시 수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OH-. 우리 얘를 뭐라 그러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럼 얘도 이제 얘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NaOH가 있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렇게 하면 고체죠. 극성이야. 그러니까 물에 되게 잘 녹습니다. 물에다 녹이면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양이온이 생기고 AQ겠지. 그리고 OH-가 이렇게 나오고 AQ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수산화 이온이 나오지. 자,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산염기의 정의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독특한 애가 하나 있어. NH3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뭐야? 암모니아야. 니네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어? 지독하죠? 화장실 냄새 나지? 뭐야? 홍어 냄새 아니? 홍어 먹어봤어? 홍어가 냄새는 되게 지독한데요. 왠지 먹고 나면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청량감이 있고 항상 생각이 나. 그게 그래서 그 정신을 집중하는데 그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 시험 보기 전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 시절에는 화장실이 냄새나는 화장실이 퍼스식 화장실이었어. 그리고 쪽지 같은 거 외울 거 있잖아. 화장실 가면서 잠깐 그거 외우는데 그게 기억이 나갖고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고 막 그랬어. 화장실 가서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외우고 그랬어. 냄새를 맡아가면서. 근데 그게 암모니아 냄새가 정신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 왜냐 지금 이제 올림픽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역도 선수 있었는데 장미란?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근데 허리띠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메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독이 부른다? 그럼 막 쫄락쫄락 뛰어가. 감독이 요만한 병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갖고 그럼 코에다 이렇게 대준다? 그러면 장미란이 코를 이래. 그리고 이제 막 이러면서 총기가 탁 이렇게 가갖고 무억 들어오려. 그게 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암모니아야. 그래서 경기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감독이 코치가 그걸 코에다 이렇게 해주면 그 냄새를 콕 찌르는 냄새 있잖아. 그걸 냄새를 맡는 순간에 정신이 집중돼요. 그래갖고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어. 우리 공부할 때도 암모니아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엄마한테 홍어 한 조각을 랩으로 싸달라 그래. 스카 같은 데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냄새 한 번씩 맡고 공부하고 해봐. 효율이 좋아질 수 있어. 근데 니네 주변에는 아무도 안 오겠지?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암모니아. 연기야. 그래서 니네 홍어 사만 먹어봤어? 안 먹어봤니? 니네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 안주 정도를 별로. 아빠 따라서 먹으면은 아빠가 홍어를 좋아하시면 먹어볼 만도 한데 홍어 삼합이라고 하면 홍어하고 돼지고기 되게 수육하고 거기에 신김치, 묵은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신김치가 산성이거든.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 너무 홍어 너무 작은 거를 먹으면 잘못하면 막 이런 데 다 사고 다 녹아. 그래갖고 잘못하면 위궤양 걸리고 막 이래요. 조심히 먹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화 반응을 하는 거지. 신김치로 싸서 먹는 거야. 그러면 암모니아의 그 염기성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더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지. 그게 삼합이다.
그런 것처럼 암모니아는 이미 우리는 염기로 알고 있다. 암모니아는 이미 염기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었어.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NH4 플러스 얘를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 써줄게. 그리고 여기 이제 OH 마이너스 이렇게 어라. 자 봐봐. 정의대로 하면 물에다 넣었더니 OH 마이너스가 나왔네. 아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염기네. OH가 나왔으니까 염기네 하려고 보니까 이 OH가 왠지 여기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 않니? 얘는 OH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산성도 중성도 아니거든. 아레니우스 정리에서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모니아를 갖고 있는 그 홍어는 염기라는 거 이미 알고 막 여기 식도도 다 삭고 막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녹아가지고. 근데 애매해. 이 정의로는 애매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은 거야. 암모니아는 여기서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얘가 염기인 건 맞는데 이제 더 이상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닌 거야. 후대 과학자들이 이 정의를 이제 여기까지는 선을 긋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 니네들한테 이제 이건 정의 안 써 있는데 선생님이 니네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 자기가 가진 H를 내놓는 거 산이고 자기가 가진 OH를 내놓는 게 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암모니아는 염기긴 하지만 자기가 OH가 없잖아. 근데 OH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이제 아닌 거야. 근데 염기인 건 맞아. 정의를 해줘야지.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나오게 된 게 얘네들한테는 심화 과정이지만 브랜스테드 롤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이죠. 브랜스테 롤이는 뭐라고 이제 산을 정의를 했냐면 이제 수용액이고 뭐도 없어. 기체고 액체고 뭐도 없어. 범위를 확장해버린 거야. 무조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H 플러스가 프로톤이라고 읽거든. 얘를 내놨다, 도너다, 기부했다 이런 뜻이야. 내놨다. 염기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얘도 역시 H 플러스를 이번에는 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았다 그래서 억셉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볼게. 얘 NH3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다 물을 집어넣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양쪽 반응을 했더니 여기가 NH4 플러스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OH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G가 될 것이고 여기는 L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AQ가 될 것이고 여기도 수용액이니까 AQ 이온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이쪽 반응에서는 H를 받았지. 얘 염기예요. 무슨 염기? 브랜스테 롤이 염기야. 얘는 H를 주었지. 브랜스테 롤이의 산이죠. 이 반응에서는 얘가 H를 주었지. 산이죠. 이 반응에서는 얘가 H를 받아서 갔지. 얘 염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스테 롤이 산과 염기에는 반응식의 양쪽에 산과 염기가 다 있는 거야. 이럴 때 얘네들 반응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산염기 관계를 우리는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짝이야 짝. 얘네 둘을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배워요. 짝산 짝염기 짝이죠. 유진아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느 분이 세시니? 어느 분이 세시? 네가 생각해. 엄마? 요새 다 물어보면 엄마가 세다 그래. 그러면 아빠가 상대적으로 엄마에 비해서 좀 부드러워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온하겠지. 세상 이치가 다 그래. 짝산 짝염기 관계는 짝이잖아. 부부처럼. 그래서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산이 강산이면 그
그거의 짝염기는 약염기야. 짝쌍짝염기 관계에서 만약에 짝염기가 강염기면 그거의 짝사는 약산이야. 하나가 세면 하나는 약하게 되어 있어. 엄마가 세면 아빠가 약하고, 아빠가 세면 엄마가 약하고, 두 분 다 세면 이제 뭐든지 막 날아다니겠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게 브랜스텐 로리의 정의다. 그래서 너네들은 아마 여기까지도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염기는 이 정도로 정의를 합시다. 산과 염기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산의 특징, 염기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산과 여러 가지 염기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거기에 심지어는 뭐까지도 지시하게 색깔 변화까지도 한꺼번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이온의 이도까지도 실험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걸 한 칠판 한 판에 써줄 거기 때문에 잘 들읍시다. 자, 그럼 이제 산과 염기의 특징, 산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산은 어떤 산이 있냐면 우리 HCl이 있어요. 우리 얘 이름이 뭐냐면 염산이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녹이면 우리는 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산이야. 얘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이온화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H2SO4가 있어. 우리 얘를 뭐라고 읽죠? 황산이라고 읽죠. 얘가 이제 반응하면 두 개의 수소가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SO4, 황산이온 E-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HNO3가 있어. 얘 뭐라고 읽냐면 질산이라고 읽어요.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먹는 거죠. CH3COOH.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초산, 식초,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하지. 얘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H 플러스에 얘가 좀 독특하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봐봐, 다른 애들은 H가 다 앞에 있는데 얘만 H가 이 뒤에 있다고. 이게 너무 길어갖고 앞에다 쓸 수 없어서 뒤에다가 H 옆에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모양이 좀 틀리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H가 여기 뒤에 있다는 거야. 아세트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H2CO3. 우리 얘 뭐라 그러죠?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잖아. 자, 그래서 두 개 H 플러스에 여기는 뭐죠? CO3 E- 탄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약산이 있어. H3PO4. 얘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인산. 인산 우리 어디서 기억나냐? DNA 핵산에서 나오잖아. 인산 당 연기할 때 1대1대1로 했던 그 인산이야. 인산은 3개가 있기 때문에 3가로 나옵니다.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PO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런 산들의 특징적인 애들은 요로 때문에 이런 음이온들 때문에 음이온이 다 다르잖아. 음이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염산의 특징, 황산의 특징, 질산 같은 경우는 빛에 분해되기 때문에 뭐 갈색경에 보관한다. 얘는 뭐 탈수 작용이 있어서 그죠? 뭐 건조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산이 어디에 우리 청량음료 같은 데 집어넣잖아요. 콜라 사이다에 넣는 거죠.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 여기 공통적으로 얘가 나오지. 얘가 산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산의 공통성을 여기 있는 프로톤, 즉 수소이온이 결정짓는다. 이걸 우리는 산의 공통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걸 정리를 하면 돼. 산의 공통성.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맛을 보면 안 되겠죠. 왜?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세 개가 얘네는 맛보면 큰일 나죠. 얘 뭐다? 강력하지? 우리 얘를 뭐라 그래? 우리말로? 강산이라고 해요. 스트롱 엑시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 세 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는 이제 위크하다. 위크 엑시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약산이다.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 강산은 10개 넣으면 이게 없고 10개로 다 나와. 100개 넣어도 100개 다 나와. 10,000개 집어넣으면 10,000개 다 나와. 10만 개 집어넣으면 얘는 없고 10만 개로 다 바뀌어. 이렇게 이온화가 거의 100% 되는 애들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약산은 얘는 한 10만 개 넣어야지 하나 나와. 99,999개는 이걸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H가 조금 나오니까 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강산하고 약산하고를 비교하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 두 개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해가지고요. 여기다 하나는 강산 HCl 같은 애를 집어넣고 하나는 약산을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아연 금속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래봐. 아연 금속을 똑같이 같은 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그리고 풍선을 달아놓으면 이게 풍선이 급격히 커져요. 얘는 삐리삐리삐리 작아요. 이게 강산하고 약산의 차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부피는 똑같아져.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겠지? 여기가 기체의 부피겠죠? 무슨 기체겠니? 수소기체겠지?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흰색 그래프가 강산일 것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약산일 것이다. 어쨌든 양이 똑같기 때문에 금속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 산의 양도 농도도 똑같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 반응이 확 일어나고 풍선이 빨리 커지는 거. 이게 강산이야. 그 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같아진다. 왜? 같은 양을 썼기 때문에. 또는 뭘로 측정하냐면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래서 강산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강전해지기 때문에 전기에 잘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전구 밝기가 밝더라. 이렇게 되죠. 그거에 비해서 약산은 약전해지니까 다시 오면 전구 밝기가 어둡더라. 상대적으로. 이런 걸로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의 세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특징이 이렇습니다. 신맛이 납니다. 두 번째, 이미 먼저 설명해버렸네. 금속과 반응해서. 그래서 누가 나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더라. 식을 하나 써볼까? 아연의 염산을 반응을 시키면 ZnCl2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탄산칼슘과 반응하죠. 탄산칼슘 뭐 있는데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 이거 탄산칼슘이야. 그래서 니네 날달걀 있지? 이걸 묽은 염산에다 하룻밤 정도 놔두잖아? 그럼 껍데기가 다 분해되고 있다. 그리고 뭐만 남아? 속에 허연 마그만 남아. 흐물거리는 그 안쪽에 안에 그대로 노른자랑 다 있어요. 그 딱딱한 껍데기가 다 녹아버려. 이게 그러면서 누가 반응하겠니? CA, CO3가 EHCl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CA, Cl2가 생기면서 H2가 생기면서 CO2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반응식도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다? 전해질용액이더라. 얘는 뭐예요? 수용액에서 뭐를 형성하더라? 이온을 형성하더라.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기를 아주 잘 통하더라. 전류 K 이런 표현을 써볼게. 그래서 아까 여기 했죠?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강전해진 강산일 때가 오히려 전구 밝기가 밝더라. 약산은 잘 안 되니까 전구의 밝기가 어둡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있어요?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써준 지시약만 알면 돼요. 뭐 있어요? 1번 리트머스 있어. 2번이 BTB
브롬티몰 블루라고 하는 비티리온이 있어. 세 번째 페놀프탈레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틸오렌지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니네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산성물질을 갖다 내면 뭘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리트머스의 특징이야. BTB는 노파야. 노노파. 여기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그러니까 산성이니까 BTB는 노란색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무무빨이야. 페놀프탈레인은 무무빨로 외우세요. 무무빨. 그러니까 뭐예요? 무색이지. 이게 산성이고 중성이고 염기성이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는 주황색이잖아요. 주노. 이렇게 되고 요새는 노노로 나와. 빨로노. 그래서 사실은 주황색을 연하게 중성으로 타면 용액 안에서는 노란색 정도로 보여요. 주황색이 다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빨로노로. 그러니까 빨간색이겠지. 산성이면.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이 정도로 알아야 돼요. 산성일 때는 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BTB는 노란색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이고 메틸오렌지는 빨간색이다. 무색이 무슨 색이야? 투명한 색깔이죠. 원래 물색에서 나온 거야. 물색 이렇게 된 거야. 무색. 흰색이 아닙니다. 무색은 물색이야. 투명한 색깔이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이온의 이동 실험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산성물질 같은 경우는 산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지 산성을 알아보려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를 적셔요. 뭘로 적신다? KNO3로 적셔요. 그래서 KNO3로 적신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이걸 왜 적셨겠어? 전해질 역할을 하겠지. 그래야지 전기가 통할 거니까 K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거든. 얘네들이 배경으로 있어줘야지 이온이 통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흰색 실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붙여? 염산을 묻힌 실이야. 염산 묻힌 실을 여기다 딱 들이우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빨간색으로 변하겠지. 빨간색으로 변해. 이 빨간색은 누구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야? H 플러스 때문에 변하는 거야. 자, H 플러스 산성의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 H 플러스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극을 넣어주는 것이지.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스위치 이렇게. 그러니까 긴 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극을 걸어줬으니까 이게 빨간색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야 돼. 우리 눈에는 빨간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이동해야 돼? K 플러스도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이동해야 돼? CL 마이너스가 일로 이동해야 돼. NO3 마이너스도 일로 이동해야 돼.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네요. 그래서 이온의 이동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괜찮아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은 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다 된 거야. 이번에 이제 염기의 특성 한번 볼까요? 염기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런 종류가 있어. NaOH 수산화나트륨 AQ라고 합시다. 얘가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읽어. 그 다음에 KOH도 있어요. 얘는 수산화칼륨. 이렇게 되면 여기에 K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에 똑같이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CaOH. 우리 많이 봤던 거지. 수산화 칼슘이야. 니네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봤어? 중학교 때 석회수라고 배웠어요. 석회수는 뭘 검출하기 위한 거죠? 입김을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지지. 그죠?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쓰는 거였어. 얘도 염기야.
그래서 칼슘 이가가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이제 두 개니까 두 개의 OH-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강한 염기다. 스트롱 베이스 이렇게 되죠. 자, 강염기라고 하는 건 얘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약염기는 우리 아까 여기까지 칼슘이다. 약염기는 아까 우리 했던 거 뭐 있어요? NH3는 조금 아래 뉴스 정리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H2를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여기 누가 나와? NH4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나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Mg, OH. 얘는 암모니아고요.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마그네슘 이가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어떻다? 위크. 위크 베이스야. 약염기더라. 약염기.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양이온이 특징적인 그 각각의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는 공통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OH가 공통성이 되겠지. 우린 얘를 갖다가 염기의 공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체가 다 똑같이 OH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염기의 공통성. 염계 공통성도 저기 이제 대응시켜서 첫 번째 맛으로 보면 쓴맛이 난다. 염계 대표적인 애가 세탁비누, 빨래비누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숫비누를 한 입을 깨물어 갖고 아그작 한번 뭐 삼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그작 씹어봤어. 예상 외였어요. 짠맛이 나더라고. 원래 쓴맛이 나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먹어보니까 짠맛이 나. 아마 빨래비누를 먹었다면 쓴맛이 좀 느껴졌을 거야. 근데 비누의 주성분이 NaOH거든. 거기에 누가 발양으로 들어있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근데 나트륨이 무슨 맛이죠? 짠맛이지. 그래서 비누가 짠맛이 나더라. 성질 자체는 염기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실제로 예를 들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음식들이 옛날 음식들이 좋은데 니네 꼬들빼기 김치 먹어봤니? 먹어봤지? 고추잎 튀김, 고추잎 무침 뭐 이런 거 먹어봤냐? 걔네들이 좀 씁쓸하죠. 그래서 우리 나물 중에 좀 씁쓸한 나물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그 생걸로 살아있을 때 탁 끊으면 거기서 이렇게 하얀색 미끈거리는 진액이 나와. 그거 염기성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 갖고 있는 애 쓴바기, 꼬들빼기, 쓴바기 이런 애들이 되게 쓴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염기 성분이 들어있어. 미끈거려. 그래서 염기는 쓴맛이 나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단백질을 녹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미끈. 그래서 때 같은 거 녹일 때 비누로 쓰는 비누 원료가 바로 염기성의 물질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때요? 전해질이더라. 전류가 잘 통하죠. 전류 OK. 이렇게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가 전류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게 수용액에 물에 집어넣었을 때 뭐를 형성한다? 이온을 형성한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온에 대한 얘기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온은 전하 나르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지시학의 색깔 변화. 지시학의 색깔 변화 1번 리트머스 있죠. 2번 BTB 있지. 3번 페놀프탈린. 그 다음에 4번이 뭐 있었어? 레트로렌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연기를 대면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그 다음에 얘 아까 뭐라 그랬죠? 노도 파라 그랬지. 이게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도 파란색이 염기성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모무빨이지요? 염기성은 빨강색이더라. 빨강색이라고 하면 핫핑크. 예뻐요, 색깔이. 페노프탈레인 색깔 되게 예쁩니다. 빨간색. 염기성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요? 팔로노라 그랬죠? 팔로노. 그러니까 뭐야? 노란색이겠지? 이렇게 되더라. 똑같이. 다섯 번째지. 이온의 이동 실험 해보자. 어떻게 된다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될까요? KNO3에 적셔야 되겠지. KNO3로 적신. 자, 이 KNO3라고 하는 건 전해질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흰색 실에다가 뭐를 묻히냐면 NaOH를 묻혔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파란색 이렇게 되겠지. 이 파란색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야? OH- 때문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래서 전극을 걸어준다고.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해서 스위치 이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 긴 게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 파란색의 OH가 일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파란색이 이동하는 쪽이 플러스 극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NO3 마이너스가 일로 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K가 일로 갈 것이고, 그죠? 여기 NA도 플러스니까 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양이온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해서 산의 특징하고 염기의 특징, 그 다음에 각각 물질들의 특이한 성질들, 특이성은 양이온이 결정짓고 얘는 누가? 산은 음이온이 결정짓더라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고, 특히 산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식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 보면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염기를 배우면 이제 중화반응이 나오죠. 중화반응이 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사악하시죠. 중화반응의 예를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그러고 밑에다 뭐라 그래? 부분 점수 없어. 그 얘기는 뭐야? 4가지를 정확하게 다 써야 돼. 5가지 써도 안 돼. 4가지 쓰라고 했으면 4가지만 딱 써야 돼. 그 문제에 주어진 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뭐 있을까? 우리 산염기 중화반응 뭐 있죠? 회를 먹는데 회의 비린내, 미끈거리지. 그 비린내가 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레몬즙을 뿌려서 먹지. 레몬즙이 산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홍어를 맞게 해주시려나? 홍어 삼합 이렇게 썼는데, 홍어 삼합 부연 설명해야지. 홍어는 암모니아의 염기고 그거를 묵은지로 싸서 먹으면 중화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양치하는 것도 산염기 중화반응이다. 양치하는 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양치를 안 하고 자잖아. 그러면 이름은 추치균들, 프라그라고 하는 놈들이 우리 음식물을 먹고요, 이빨 사이에 끼는 음식물을 먹고 싸는 거야. 걔네가 싼 똥성분이 산성물질이야. 그 산성물질이 이 이빨에 빠딱빠딱거리는 걸 녹이는 거야. 그게 이빨이 썩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양치로 이걸 닦아주면 그게 걔네들이 쌓아놓은 그런 거를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아예 좀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히바 있잖아. 자일리톨 먹어봤어? 단맛이 나잖아. 근데 그 자일리톨이 어떤 원리로 이 이빨을 좋게 하는 거냐면, 자일리톨 껌을 씹잖아요. 그 자작나무 성분이 들어있대. 근데 단맛이 나는데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충치균들이. 와, 달다! 그러면서 막 먹는 거야. 근데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싸는 거야. 근데 싸는 게 또 단맛이 나. 그러니까 지네가 싼 거를 또 먹는 거야. 근데 몸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 걔네는. 다니까 계속 먹기만 해. 또 싸. 자기가 싼 게 또 다뤄. 또 먹어. 영양실조로 죽는 거야. 프라그균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게 자일리톨의 원리다. 자일리톨이 몸에 좋다고 막 이빨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온통 캔디에도 자일리톨, 치약에도 자일리톨, 온통 자일리톨.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우리도 소화를 못 시켜요, 자일리톨.
그래서 자일리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뉴스에도 9시 뉴스에도 나왔어서 자일리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도 위장장애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치하는 것도 산염기 중화 반응일 수 있고요. 또 산염기 중화 반응 뭐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만 산성화되는 게 사람이 산성화되는 거에 감자를 먹으면 사람이 몸이 중화되는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살짝 바뀌는 거. 이것도 산염기 중화 반응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단맛 어릴 때는 단맛하고 신맛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시절에는 먹을 게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선생님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가게를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뭘 사 먹을 수도 없어. 유일하게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엿장수 아저씨. 그러면 이제 뭔가 병이나 제일 만만하게 할머니 고무신이죠. 할머니 고무신을 팔아먹고 할머니가 신발이 없어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할머니가 봐주고 막 그랬었어.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랬었어요. 그 단맛은 엿 같은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맛은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신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김치 신맛으로 와제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이셔 막 이런 그런 사탕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주 새콤한 거.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좀 징그럽지만 산에 가면 이거는 개미가 그래요. 개미가 엉덩이가 되게 뚱뚱해. 그런 개미를 딱 잡아갖고 개미 똥구멍을 살짝 빨아야 돼. 이거 너무 세게 빨면은 내장이 딸려 나와. 안 돼. 그래서 살짝만 쫙 빨면 그 상큼한 신맛이 쫙. 그게 홈산이거든. 개미산이라고 하는. 니네 개미들한테 물리거나 그러면은 벌한테 쏘이거나 그러면 여기가 부풀고 그러잖아요. 그게 홈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를 바르는 거야. 그 벌의 성분이 대표적인 게 포름산이라고 하는 포름산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먹었던 그 시큼한. 그래서 그걸 중화시켜 주려고 염기인 암모니아를 발라주는 거야. 그래서 벌레 물린데 약을 바르는 거 있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벌에 쏘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린스. 니네 샴푸가 염기성이거든. 근데 샴푸가 염기성이다 보니까 단백질 녹이죠. 미끌미끌거려 머리에 있는 그죠? 떡진 거 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야. 근데 비누만 감고 나면 머리 감아봐서 이렇게 쭉쭉 뻗어요. 뻑뻑해져. 이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염기로 단백질이 이미 녹아가고 뻣뻣해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린스가 없었기 때문에 식초를 얇게 타갖고 그걸로 이렇게 해줘서 그런 부들부들해져. 근데 그 성분이 이제 우리가 린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샴푸하고 나서 린스하는 거. 린스 성분이 그러니까 무슨 성분이겠어? 약산 성분이겠지. 린스는 니네가 쓰는 린스는 약산 성분이야. 그래서 샴푸하고 린스하는 과정이 산염기 중화다. 그래서 머리가 찰랑찰랑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책에 웬만한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니네 혹시 주관치 서술형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의 예를 쓰시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써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꼭 개수에 제한을 거시더라고요. 3개 쓰시오, 5개 쓰시오. 그걸 다 써야 돼. 4개만 써. 5개 쓰라고 했는데 4개만 써도 부분 점수 안 주신다. 다 써야 돼.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 다 외워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